자, 김부선 씨가요, 오늘요, 이 SNS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한 5시간 전, 6시간 전에 올렸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 해시태그를 걸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 길을 걷는 거라 안타까워요. 그 무엇보다도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어요. 네, 우리 KJ님께서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하이쿠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일본 하이쿠 알겠는데 이제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병실에서 이 위암 판정을 받은 여성이 이 말하자면 이제 이 그 풀잎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뭐 벌레를 보니 와,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풀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벌레가 내 마음. 뭐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하는 건데 그런 하이쿠처럼 정말 그 문장이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어요. 라든지 아주 제가 보니까 김부선 씨는 참 아깝습니다. 이러면서 김부선 씨가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군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한테 계좌 이체한 거 10만 원. 네. 저도 농협이더라고요. 농협 대통령 예비후보 윤석열 이렇게 막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네이버 가계부에는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찍히는데 네이버 가계부에도 이렇게 찍혀갖고 그냥 삭제했어요. 북구북구해서. 자, 잔액이 얼마가 있을까? 김부선의 잔액은 얼마가 남았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자, 10만 원하고 거의 잔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배우 이 김부선 씨한테 더 많은 캐스팅이 저는 앞으로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김부선 씨 뭐 캐스팅 뭐 그거 시켜주라고 할 것도 없이 알아서들 이제 김부선 캐스팅을 할 겁니다. 뭐 재벌의 뭐 그 후처라든가 뭐 내지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의 술집 마담이라든가 또 김부선 씨도 그 제가 보니까 그런 역만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와 너무나 나이든 여배우 그러면서 또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배우 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김부선의 윤석열 지지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윤석열이 됐으면 좋은 것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 조국의 정체를 우리에게 조국의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조국이 지금요 아주 엄청난 1위 민주당 지지자로 민주당 후보로요 세게 날리고 있을 거예요. 뭐 지지율 40% 이러면서요. 그럼 우리 정권 교체 못합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가지치기를 해준 게 윤석열이다. 두 번째는 판사보다는 검사와 같은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 권력형 여성단체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매우 따뜻한 눈길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홍준표를 동시에 지지합니다. 홍준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누구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이러면은 그 뭐 차를 데려다 준 사람이라든가 뭐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뒤져가지고 돈을 꼭 줍니다. 오늘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그게 뭐 국회의원 기사일 수도 있고 수행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꼭 뭐 그때 홍준표 선수도 막 10만 원짜리 수표도 주고 그러지만 저는 그냥 몇만 원 꼭 가시다가 차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윤석열도 그렇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어떤 집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잃고서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그 집에 가갖고 뭐 다른 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던가 뭐 이래갖고 뭐 같이 갔는데 난 손님들은 이제 아이고 애가 이제 안 됐다 이러는데
윤석열이 꼭 그럴 때 아이한테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는 거야. 야, 너 저기 그 맛있는 거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꼭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꼭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유심히 봐요. 아주 야박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의외로 참 많아요. 막 그 권력자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해주면서도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인턴 사원한테는 정말 야박하게 밥 한 끼 안 사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이게 저는 윤석열, 홍준표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적이 북한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중국 no, 한미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 이 점이 윤석열이 아주 선명한 거예요. 약간 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홍준표는 지금 약간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과 홍준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이준석한테 이제 김소연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윤석열도 그렇게 맷집을 통해 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본선은 그냥 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부선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김부선이 제명의에 대해서도 쓸어들이지 못했는데 저는 어준이는 확실히 잡을 거라고 봅니다. 제명의 플러스 어준이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김어준이 지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처럼 된 거예요. 김어준이가. 왜 그러냐? 이 김어준이는요 추미애하고의 공동 합작, 그 어준이하고 추미애하고 어추 합작을 해가지고 즉 김경수를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를 가지고 계속해서 뽐뿌질한 게 어준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게 국정원 댓글에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이 문재인과 추미애 그다음에 민주당을 잡는 것 같다. 주구사해라 이러면서 어준이가 막 추미애를 뽐뿌질한 거예요. 그리고 어준이 말은요 이 민주당에서는 거의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냄름 받아가지고 추미애가 당 차원에서 쫙 고발을 하니까 잡고 보니 민주당, 수사하고 보니 드루킹, 그 다음에 특검하고 보니 김경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저들이 멸망의 소금 기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톡 건드리면 소금 기둥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어준이가 정말 자기 무덤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어준이가 하는 게 뭡니까? 음모론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플랜 B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런 플랜 B대로 하면은요 문재인은 절대로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 음모론이 다 아니고 이 음모론이 다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건재하는 김어준. 이게 왜 그럴까요? 인지 부조하겠죠? 어떻게 보면 김어준 교, 아사하라 교주처럼 김어준 교의 낙곰수 교 때문에 이 민주당이 대깨문들이 지금 김어준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퍼뜨린 음모론이 광우병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대깨문들은 스스로 이 드루킹, 김경수,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도미노로 죽음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판도라가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걸 가지고 김정숙이도 특검하자, 문재인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다 건건별로 국정조사 하자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문제는 저도 다루도록 할 텐데 이 당 게시판에도 여러분이 글을 올리셔야 됩니다. 네.